강미선은 대학 강의실을 걸어 나오며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45 사례문학 교수인 그녀의 일상은 몇 달째 기계적으로 반복되고 있었다. 3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키워온 아들 민호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은 벌써 반년이 지난 일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었고 삶의 이유였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교실과 검은 글씨로 채워야 할 무채색 원고지뿐이었다.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온 미선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민호의 사진이 놓인 재단 앞에는 시든 국화가 그대로 있었다. 갈아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무기력했다. 그때 현관문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다. 정하윤, 민호의 절친이었던 28살의 의대 레지던트였다. 장례식 이후 연락을 끊고 사라졌던 그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그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밝고 장난기 넘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고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윤아, 왜? 미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이 아이를 보면 민호 생각이 더 간절해졌다. 함께 웃고 떠들던 모습들, 둘이서 몰래 과자를 훔쳐 먹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할 말이 있어서요. 하윤의 간청에 미선은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주었다. 거실에 앉은 하윤은 한참 동안 말을 찾지 못했다. 공기는 무겁고 시간은 정지한 것 같았다. 미선은 민호가 없는 이 공간에서 그의 친구를 마주하고 있다는 현실이 버거웠다. 교수님, 하윤이 입을 열다가 다시 고개를 숙였다. 아니, 선생님이 아니라.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미선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미선은 당황했다. 지금까지 하윤은 항상 예의 바르게 교수님이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누나라니. 하윤아, 무슨 일이야?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게 있어요.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민호 형이 세상을 떠나던 날, 형이 마지막에 제게 한 말이 있어요. 미선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민호의 마지막 말이라니. 형이 그랬어요. 하윤아, 우리 엄마 혼자 두지 마. 내가 없어도 엄마가 외롭지 않게 해줘. 처음엔 그냥 친구로서의 부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윤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제 마음이 변했어요. 누나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뭐라고? 미선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누나를 사랑해요.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서려 있었다. 처음엔 저도 이상했어요. 친구 어머니를, 게다가 제 은사님을 어떻게 이런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지. 하지만 이 마음은 진짜예요. 누나가 울고 있을 때, 혼자 밥을 드실 때, 빈집에서 외로워하실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미선은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다. 내 아들의 친구이자 제자였던 아이가 나를 사랑한다고? 사회적 시선이 무서웠다. 나이 차이도, 상황도 모든 것이 금기였다. 하윤아, 넌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슬픔과 동정심을 사랑으로.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아니에요. 저도 몇 달 동안 제 마음을 의심했어요. 하지만 확신해요. 이건 동정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하윤이 떠난 뒤 며칠 동안 미선은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강의를 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학생들의 질문에도 엉뚱한 대답을 했다. 하윤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주말이 되어 미선은 민호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다. 몇 달째 미뤄왔던 일이었다. 서랍을 열자 민호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만년필, 낡은 소설책들,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미선은 망설였다. 아들의 일기를 읽어도 될까?
하지만 그리움이 더 컸다.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하윤이는 정말 착한 친구다. 엄마가 우울해하시는 걸 보면 같이 속상해한다. 가끔 엄마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 와준다. 이런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다. 나중에 내가 없어도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하윤이었으면 좋겠다. 또 다른 날짜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하윤이한테 말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엄마를 부탁한다고. 하윤이가 웃으면서 형 오래 살 거라고 했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하윤이만큼 믿을 수 있는 동생은 없으니까. 미선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민호는 정말로 자신을 걱정했고 하윤을 믿었던 것이다. 순간 하윤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온기가 떠올랐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며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아들의 친구를, 그것도 자신보다 17살이나 어린 남자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사랑일까? 아니면 상실이 만든 착각일까? 미선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것은 하윤과 있을 때만큼은 죽은 것 같았던 마음에 작은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주일 후 하윤이 다시 찾아왔다. 이번엔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누나, 제가 숨겨온 게 또 있어요. 하윤의 표정은 더욱 무거웠다. 민호 형 사고에 대한 진실을요. 미선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야? 하윤은 봉투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형이 교내 불법 투자 모임에 휘말려 있었어요. 선배들이 주식 투자라며 접근했는데 실제론 다단계 사기였죠. 형은 큰 빚을 지게 됐고 그걸 갚으려고 더 큰 투자를 했다가 더 망했어요. 그런 일이. 미선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사고 당일 형이 저에게 연락했어요.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저는 형을 만나러 갔고 함께 차에 타고 있었어요. 형은 자책하고 있었어요. 누나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뒷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윤은 목소리가 떨렸다. 그때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형이 핸들을 꺾었지만 제가 옆에 있었다면 핸들을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제가 형을 더 빨리 진정시켰다면. 그래서 넌 그때 사라진 거야? 미선의 목소리는 떨렸다. 죄책감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하윤이 고개를 들었다. 누나가 더 무너질까 봐서요. 형의 빚 문제까지 알게 되면 누나가 견딜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 빚은 어떻게 됐어? 제가 처리했어요. 제 적금과 아버지께 빌려서요. 누나가 모르게. 미선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 고마움, 슬픔이 뒤섞였다. 넌 내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면서 왜 모든 걸 숨겼니? 하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말했더라면 누나가 더 무너질까 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말할게요. 저를 미워해도 괜찮아요. 다만 제 진심만큼은 믿어주세요. 비 오는 밤이었다. 미선은 민호의 사진 앞에 앉아 촛불을 켰다. 빗소리와 촛불이 만드는 그림자가 강 안을 가득 채웠다. 민호야. 미선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 아이 손을 잡아도 될까? 내가 그렇게 믿었던 하윤이의 손을 말이야. 물론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상하게도 편안한 온기가 밀려왔다. 민호의 일기를 다시 떠올렸다. 하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동생이라고 했던 민호의 말이. 새벽까지 잠들지 못한 미선은 이른 아침 대학으로 향했다. 오늘은 꼭 마음을 정리해야 했다. 강의실 앞에 다다랐을 때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연한 분홍색 장미가 피어있는 작은 화분이었다. 옆에는 하얀 쪽지가 있었다. 누나,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괜찮으셨나요? 제 진심은 죄가 아니라 치유이길 바랍니다. 누나가 다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언제까지든 기다릴게요. 누나의 답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윤. 미선은 화분을 끌어안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장미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복도를 지나가는 학생들이 궁금한 듯 바라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다. 아직 그녀의 선택은 끝나지 않았다. 사회적 편견과 나이 차이, 도덕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랜 상실과 죄책감의 터널 속에서도 새로운 삶을 향한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미선은 화분을 가슴에 안고 강의실로 들어갔다. 오늘 수업 주제는 사랑의 다양한 형태였다.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이제 그녀 마음속에 답이 있었다.